서울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신임 김준현 민정수석입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제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있기 전까지 상황을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영상에 담아 전해드렸는데요. 고위직 인사,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가 됐고요. 그 산하에서 수사 실무 책임자인 1차장 검사, 4차장 검사 역시 교체가 됐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 지금 정치권 약간 술렁술렁하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요. 우선 검찰 인사가 있기 전까지 며칠 전 상황이 오늘 보도를 통해서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화면으로 좀 내용 전해드리죠. 지난 11일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박성재 법무장관을 만났다고 오늘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나서 한 말은 검찰 인사 시기를 좀 늦춰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법무장관이 무슨 답을 했는지 어떤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리고요, 시간이 하루 지나서 그 다음 날 밤 법무부가 검사장들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제 고위직 인사 대상자가 된 검사들 말하는 거죠. 그동안 고생했다. 이런 내용의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오후에 고위직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연기해달라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요청이 묵살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 출근길에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무언가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후속 인사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해하는데요. 제가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보죠.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신가? 뭐 사전에 논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 나눴는데 질문을 받고선 검찰 인사는 하고 7초간 침묵을 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7초간의 침묵. 어제 단행된 검찰 인사는 하고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뭔가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얘기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7초가 지난 뒤에 이 얘기입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 그리고 이후에 반복되는 질문이 있었는데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우선요, 이거. 이승만 전 대통령 시행정관. 네. 이 7초 침묵의 의미 뭡니까? 긴 침묵이죠. 뭐 할 말이 있는데 하지 않겠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이 말 할지 저 말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하지 않겠다. 뭐 이 셋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검찰총장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인사가 된 것 같았지만은 오후의 보도에 따르면은 협의가 있었고 여기에서 연기를 요청했으나 그게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법무장관 만난 자리에서 얘기가 있었던 거죠. 네네네. 뭔가가. 얘기가 있었던 거고 연기를 요청했다까지가 나왔으면은 예. 어느 정도 어떻게 이동될지 정도는 알지 않았나. 그런데 그 부분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근데 오늘 아침부터 이 사태를 쫙 보면서 예. 국민들께서 검찰 인사까지 이렇게 관심 가지고 예. 이 체계까지 아셔야 되는 현실은 정치 현상에서 굉장히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예.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찰청이요. 네네. 일개 그냥 과거에 그런 표현 쓰시면 일개 외청이다. 그럼요. 근데 이 외청에 정부 부도 아닌 청 인사에 이렇게까지 정치권과 뭐 세간의 주목이 받는 이유,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국민들 관심 가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두 가지는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검찰 인사가 예. 법적으로 위법했고 절차적으로 어긋났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게 지금 모두가 다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검찰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거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예. 여기에서 검찰총장과 의견 나누게 돼 있는 부분인데 예. 거기까지는 됐으니까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부분이 과연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거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 다만 지금 국민적 관심사가 깊기 때문에 일말의 빌미라도 제공해서는 안 됐는데 그러한 타이밍에서는 예.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국민 의혹이 없을 만한 확실한 수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이승환 전 행정관께서 그냥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체적인 상황을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 지금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고요.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 각각 정부가 좀 달라요. 근무하셨던 그 시절이. 여선웅 전 행정관은 이 7초의 의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레임덕의 하나의 징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침묵, 7초간의 침묵.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인 기반은 국민의힘보다도 어찌 보면은 서초동이거든요. 근데 이 서초동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께서 인사를 했는데 사실상 그 인사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낸 거잖아요. 7초 동안에. 원래대로라면은 괜찮습니다. 좋아요. 본인과 이제 검찰총장과 협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의사가 반영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예. 내 의사가 반영 안 됐다는 것을 7초의 침묵으로 보여줬다고 봅니다. 통상적이라면 검찰 인사 어떻습니까? 그러면 뭐 협의 과정 거쳐서 순탄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텐데 7초라는 그 시간 동안 아무 얘기 안 하고 얘기 안 하겠다. 그렇죠. 대답을 안 했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이제 후속 인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예. 저는 후속 인사는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속 인사의 핵심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를 하는 1차장, 4차장 검사를 교체를 했는데 예. 누가 올지는 아직 안 정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수사의 방향성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 빨리 끝내겠다. 신속하게 수사를 지시를 했는데 거기 이제 지휘부가 바뀌었는데 거기 예. 누가 올지를 모르는 거는 이게 수사 방향이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수사팀 일선 검사들한테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라는 이야기가 예. 검사들한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누가 오더라도 거기에 구애받지 말고 예. 수사 원칙과 순리대로 수사를 해라. 이렇게 이제 그 독촉 뭐 타이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죠. 예. 수사를 그대로 해라. 외압에 휘둘리지 말아라. 사실상 약간 불만을 강하게 표시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요, 어제 나온 인사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을 교체했다. 그리고 그 수사의 실무 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4차장 차장 검사들을 교체했다. 동시에 이원석 검찰총장의 참모라고 할 수 있는 대검의 부장들 다수를 또 교체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지금요. 자, 그런데요. 서울중앙지검장, 특히 서울중앙지검장 교체는 지금 정치권에서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하나가 이미 올 초부터 예고됐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요. 올 초에 국회에서 있었던 장면입니다. 보겠습니다. 최근에 김건희 여사 수사 처분과 관련해서 내부에서 여러 이견이 있고 부딪힘이 있어서 검사장 교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저한테도 들어왔어요. 이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검찰 인사를 운용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예. 네. 이 수사 책임자들 내에서 그런 의견을 개진한 사람이 있는데 미운 털이 박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에 긴장 아닌 긴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태를 저으면서 전격적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셨는데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각자 자기 자리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올 2월 법무장관, 지금 법무장관 국회에 출석했을 때 나왔던 얘기들은요. 화면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죠. 이제 김영배 의원이 이런 얘기가 본인한테까지 지금 들어왔다 얘기가. 수사 책임자들 내에서 의견 개진 뭐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근데 미운털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다. 이거 당시에 이제 어제 인사로 교체됐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이런 얘기를 꺼낸 거예요. 앞서서. 박찬환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예고된 걸로 보이십니까? 이게 어떤 상황으로 읽히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예. 우리가 흔히 이제 쌍특검이라고 얘기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뭔가 이제 액션을 좀 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내부에서부터 나왔었고 예. 이게 이제 총선 전에 사실은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총선 이후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겉으로 드러났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총선 이후에 총선 대패하니까 마치 이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알고 보니 저렇게 내부에서는 검찰 내부에서 이거 우리 이러고 있다가는 우리도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위기감 이런 것 때문에 김건희 여사 수사를 갖다가 좀 하자 이런 내부적인 분위기가 있었고 그런 게 감지가 되니까 뭔가 이제 좀 인사 얘기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당시에는 저 얘기가 그냥 그런가 하고 지나갔는데 지금 그렇죠. 다시 돌아보니까 저때 저 얘기가 있었군요라고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만약에 정말로 이게 그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검찰총장과 충분히 상의를 하지 않은 채 인사가 됐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검찰 아까 7초 침묵 얘기했잖아요. 7초 침묵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검사들의 침묵이에요. 검사들이 불과 3년 전에 추윤 갈등 때 총장 패싱했다고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당시에 총장 패싱했다고 뭐 마치 검찰의 독립성이 막 훼손되는 것처럼 검찰이 장악당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는 법무부 장관 부하 직원이 아니다라고 집단적으로 항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검찰총장 패싱했잖아요. 똑같이.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인사했지 않습니까? 요청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자, 그런데 검찰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검찰을 과연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냐. 이런 이제 검찰 내부의 지금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속으로 결기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에게는 그런 결기를 하나도 안 보여줘요. 과연 수사에 결기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앞서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출근길에 7초간의 침묵 장면을 전해드렸잖아요. 그 침묵에 이어서 수사와 관련돼서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짧은 답변이었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모습 보시죠.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습니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 직분, 소명을 다할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이게 평범할 때 뭐 검찰총장이 어디 인사말로 얘기했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죠. 뭐 수사는 원칙대로 하는 거니까 원래요. 그리고 수사팀 검사를 당연히 믿겠죠. 근데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저희가 의미심장해 들리는데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무위원 어떤 지검장이 오더라도 뭐 원칙과대로 그리고 우리 검사들을 믿는다. 수사팀 검사를 믿는다. 그리고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그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 이게 지금 열반에 드신 그 성철 스님의 법어 중에 이런 게 있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을. 그러니까 산이 물이 될 수 없고 물이 산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어떠한 것도 그 진리, 그 사실 자체에 대한 진리를 바꿀 수는 없다라는 성철 스님의 법어인데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죠. 인사는 대통령의 고위 권한이니까 인사를 했고 수사는 나의 능력 아니니까 수사를 하겠다. 저는 이 뜻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께서 그게 정기 인사든 수시 인사든 어쨌든 인사를 하신 거고 그거는 본인의 어떤 그 역할과 직권에 인사권에 대한 행사고요. 있으니까요. 근데 본인은 수사권에 대한 건 누구에게 있습니까? 검찰총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는 거죠. 거기서 저기서 중요하게 들리는 말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라 그랬잖아요. 이 말의 대척점에 있는 거는 증거는 상황과 그다음에 법리는 정치적 분위기. 이게 아마 대척점에 있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상황과 정치적 분위기에 고려하지 않고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말의 뉘앙스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비록 수사 지휘관들은
교체됐지만 책임자들이 실무 라인은 지금-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실무 라인에 오는 검사장, 그러니까 검사장이라 표현한 거죠. 온 사람들 잘할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수사 실무 현재까지 해온 사람들 내가 믿는다. 증거와 법리 이런 이야기를 놓고 쭉 연결고리를 이어가면은 저는 지금 이원석 총장이 보여주는 저 얼굴의 비장함처럼 예.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9월까지 본인의 직분 안에 본인 임기 안에 이것을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저는 아주 강력한 몇 가지 단어로서 피력했다고 그럼 봅니다. 이달 초에 사실은 교체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신속한 수사라고 지시했고요. 그게 그렇죠. 원칙과 수사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네. 이건 변함없이 간다 이 뜻입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다 지금 과정에 수사팀에 보고간다고 특수보검사 3명을 파견했죠. 예. 그럼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9월 임기 안에 어쨌든 가시적으로 본인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풀겠다. 그 모든 것에 대한 것은 7초의 침묵은 우리가 또 분석을 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사는 사리오 물은 물이다라는 성철 스님의 법어가 저는 이원석 총장에게 오늘 화두를 던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원석 총장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임기 내에 그럼 뭐 다 끝까지 마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임기라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이걸 가지고 지금 어제 저녁부터 이 검찰 인사 나온 다음에 이원석 총장이 혹시 이거 중도에 사퇴하는 거 아닌가? 검찰총장직을 던지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잠시 나왔는데 아직은 뭐 구체적인 얘기는 없어요, 뭐가. 이거 사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 전혀 없다고 보죠. 오늘 7초의 침묵, 예. 수사는 수사, 인사는 인사, 그다음에 나는 우리 수사 책임자를 믿는다. 나는 4개월 정도 남았다. 소명을 다하겠다. 직분, 그다음에 소명 이런 얘기들은 저는 검찰총장이 정치적인 정치인이 아니니까 공직자와 사정기관의 책임자라서 할 수 있는 극강의 표현, 최대한의 수사는 다 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퇴한 임기 9월까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사를 예정대로 할 것이다. 이 얘기였는데 이런 상황에서요. 어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최재형 목사 어제 뭐 이 명품백 건네고 그거를 촬영하고 뭐 이런 거잖아. 이 혐의로 지금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어제 밤에 늦게 조사받고 나오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사유화한 사건,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건네준 선물에 대한 의미, 어떻게 전달했으며 왜 전달했고 그런 거를 다 소상하게 설명했고 그걸 판단하는 거는 이제 검찰의 몫이겠죠. 자, 박찬 교수님. 판단은 검찰의 몫이다라는 얘기를 했네요. 최재형 목사가. 앞으로 이 수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민정수석 이러려고 만들었구나 이런 느낌밖에 안 드는 거죠. 민정수석을 소통을 위해서 만든 줄 알았는데 역시나 검찰 친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었구나 인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구나 이런 느낌밖에 안 듭니다. 자, 차장검사나 지검장의 역할이 뭡니까? 평검사들의 수사를 소신껏 할 수 있도록 방어해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들의 수사를 갖다가 소신껏 수사해, 정말 제대로 수사해 라고 위에서 보호해주던 지검장 날아가고 소위 말해서 차장검사 날아갔습니다. 뭐 과거에는 구속으로 뭐 좌천 시켰는데 이번에는 같은 검찰 출신이라 좌천은 아니고 승진해서 보내버렸습니다. 뭐 우리가 날리는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좌천시키는 거랑 승진해서 딴 데로 보내버리는 거랑. 어쨌든 그렇게 되면 자 자신들의 수사팀을 보호해줄 차장검사나 지금 공백 상태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 수사를 어디로 끌고 갈 건지 어디까지 수사해도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실무진들이 압박감, 말하지 않아도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검찰총장은 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 지금 아까 결기를 보여주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비장한 비겁함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왜냐하면 불과 3년 전에 추윤 갈등 때 검사들이 이 검찰총장의 패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인사 패싱에 대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내부통신망이. 근데 지금 오늘 검찰 내부통신망이 조용합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이미 그 소위 말해서 성역 없는 수사, 검찰의 독립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검찰이 사실상 길들여진 거 아니냐. 뭐 거의 이 독립성은 수사에 대한 결기는 과연 찾아볼 수 있을까? 지금의 검찰 내부 통신만 보면 3년 전과 똑같은 상황인데 반응이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검찰의 선택적 침묵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연 이 수사가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요거 이승환 전 행정관? 네. 이원석 총장이 거취를 혹시 그러니까 임기가 9월까지인데 그 전에 뭔가 거취 결정을 할지
그리고 앞으로 이 수사는 어떻게 될지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임기 끝까지 할 거라고 보고요. 이게 3년 전 사태와 이제 비교를 하시는데 3년 전 사태와는 다르죠. 왜냐하면 사건의 난이도가 다릅니다. 그때는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과 거기에서 이제 권력형으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고 이거는 너무 명확한 겁니다. 받았냐 안 받았냐 받았다. 예. 받은 거 잘못했다. 그 받아서 잘못한 거에 대한 어떤 국민 정서적 잘못이지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것을 준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예.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그 자원과 예.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해서 했는가, 청탁의 의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사건의 난이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이원석 총장의 임기 내에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원석 총장이 이거에 전담팀 꾸리고 그리고 예. 확실히 수사하겠다 했을 때만 해도 민주당에서는 이거 약속 대련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약속 대련. 예, 근데 이제 와서 검찰이 무력화됐다. 이거는 뭐 이원석 총장의 결기를 보였다.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는 거는 모두가 다 이 내막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검찰이 그냥 있는 그대로 수사하면 됩니다. 자, 검찰 인사가 언제서부턴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지금 현 정부뿐만 아니라 앞선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 고위직 인사 때문에 큰 대립과 갈등이 벌어졌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었죠. 그때 당시 모습, 그때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몸담았던 시절이거든요. 그 과거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검사가 잘못했으면 제가 그걸 어떻게 비호를 합니까? 제가 지금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비호입니까? 저는 지휘권이 배제돼가지고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법무장관이 뭐 이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감안해서 아주 제대로 잘 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20년 상황,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뭐 추윤 갈등 그 이전에 또 다른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 사항들 그래서 엄청난 갈등이 있었어요. 정부와 검찰 사이에. 그 모습인데요. 자,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당시와 윤석열 정부 어제 있었던 요 검찰 인사를 같이 좀 화면에 담아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그다음에 조국 당시 전 장관과 관련된 수사 등등 검찰 지휘부의 인사 조치가 좀 있었어요. 당시에 반발도 있었죠. 중앙지검 차장 4명 전원 교체. 그리고요, 그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임명이 됐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경희대 후배 이렇게 알려졌죠. 이른바 뭐 친문 검사 뭐 이런 표현도 등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어제 있었던 검찰 인사 관련해서요.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차장 둘 지휘부가 교체가 된 거죠. 그리고요, 지금 새 서울중앙지검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창수 지검장이 임명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을 맡았다. 뭐 이런 인연이 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선웅 행정관. 일단 어제 인사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실이 언론을 통해서 이제 반응을 살짝 관계자가 보였는데 그 검찰 인사는 정상적으로 다는데 인사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취지의 반응이 나왔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까 문정부 때 약간 검찰 인사 관련된 여러 가지 갈등. 이번에 또 검찰 인사를 두고 이원석 총장의 약간 침묵과 이런 반응.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가 아까 일전에 이제 친척간의 침묵이 약간 레임덕의 징후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저 정부 당시에 저렇게 이제 막 그 권력형 수사라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주장하던 것들이었는데 거기 관련된 이제 뭐 수사 지휘부들이 교체를 했었어요. 그때도 이제 막 윤석열 총장 당시 총장이 굉장히 이제 막 검찰 패시 식물총장 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칠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뭔가 이 그 권력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뭔가 정의로운 검사 약간 이런 이미지가 그때부터 이제 차곡차곡 쌓인 거거든요. 예. 반면에 그때부터 이제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뭐 지금의 야당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키운 꼴이 됐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은 저 본인의 그 4년 전의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서 예. 이렇게 그냥 이제 뭐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수사를 갑자기 이제 막 무마시키려고 보이는 듯한
이러한 뭐 인사는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때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다. 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잖아요. 예. 그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인사도 제대로 못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이건 권력 누수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큰 검찰 패싱, 총장 패싱에 대한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승환 전 행정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저 때와 지금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근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말한 인사권도 없는 식물총장은 이때는 검사의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함께하지 못했다, 의견 내지 못했다가 아니고 본인이 인사할 수 있는 행정기구와 조직까지 인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22년 6월 달에 어떻게 검찰총장이 식물총장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이때의 말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이었던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검찰총장의 그러한 권한을 내가 지켜주지 않겠느냐 하는 두 가지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좀 구분해서 좀 그 맥락을 좀 봐야 된다. 네네. 이게 대통령의 인사권에 검찰총장이 내가 이거 관여하지 못했어라고 항의하는 것과 검찰총장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인사권을 행하지 못하게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압박이 들어왔던 시기와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 날 검찰 인사는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어제 난 검찰 인사, 뭐 이제 서울지검장 문제 있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원래 검찰 인사는 연초에 1월, 2월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선 때문에 또 검찰의 수사 요청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지금까지 연기가 돼 왔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송경호 지검장 같은 경우도 지금 23개월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 20년 동안 31명의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에 두 번째로 오래 하고 있는 겁니다. 근무기간이 길었다. 평균이 11개월인데 23개월 하고 있으면은 2배 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기는 이미 지난 것이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지난 2월에 이 교체 얘기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미 교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과 규칙과 제도를 어긋난 상황이 아니라면은 물론 비밀을 제공할 수 있지만은 비판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할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짧게 주관적 질문 드리면 어제는 사실 검사장급 고위직 인사잖아요. 근데 지금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어제까지는 지휘부 책임자급의 인사였는데 수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장검사급 그다음에 그 이하의 검사들에 대한 인사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비밀을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난주에 이원석 총장이 이제 김건희 여사 사건 전담팀을 만들면서 정말 여기 실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구나라고 국민적 관심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거를까지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게 흔들리게 되면은 정말 빌미가 걷잡을 수 없는 의혹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지금은 지휘부의 인사였고 이제 수사 실무진의 인사까지는 그렇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지금 저 법조계에서는 지금 이 시점이 평검사들 인사하는 시점은 아니라 그러네요. 지금요. 일단 지휘부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좀 먼저 했어야 되는데 늦었다라는 어떤 분석도 있고요. 그리고 시점이 굉장히 묘하다라는 또 반응도 있고요. 약간 갈리긴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정치권 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여야 반응이 나왔는데요.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총선 참패를 겪고도 대통령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검찰 정권의 최일선에서 야당 탄압 선봉에 섰던 대표적인 친윤 라인입니다. 검찰을 더 세게 틀어지고 김건희 방탄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입니다. 사건이야 뭐 정례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를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그게 수사가 무마하라고 한다면서 무마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게 말을 듣겠습니까? 그 프로그램대로 가겠지요. 여야의 반응이 갈리죠. 이런 상황에서요.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조금 나눠지는데요. 우선 최근에 당대표 출마를 고민 중이라고 밝히신 분. 그동안 뭐 윤석열 정부에 향해서 쓴소리 참 많이 한 인물인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번 건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이 비판 의견을 냈는데 이런 얘기를 유승민 전 의원이 냈네요. 국민들은 인사가 만사, 인사가 수사라고 생각한다. 검찰총장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 이 둘이 같은 사람 맞습니까? 그래서 문제 제기 좀 하고 있네요. 반면에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번 건에도 빠지지 않고 입장을 냅니다. 보겠습니다. 위아래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지금? 자기 여자 보호 못하면서 5천만 국민 지킬 수 있나? 최소한의 상남자의 도리다. 그러면 어제 인사를 한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상남자의 도리란 거다. 그리고요. 범법 여부 지금 불명한데 아직 잘 모르는데 자기 여자를 자리 유지하겠다고 하이에나 떼에 내던져 주겠나? 하이에나 떼가 등장을 했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인사, 어제 그 상황에서 약간 좀 옹호두둔한 것 같단 말이에요. 최수영 전 의원님. 홍준표 대구시장은 왜 저런 입장을 했을까요? 저는 제가 그 공적인 영역에 계신 분이 어떻게 저런 표현을 쓸 수 있나 사실 의구심이 들어요. 상남자 하이에나 뭐 상남자 하이에나 그다음에 사내다움. 아니 이런 의리와 화끈함은 사적 영역에서의 덕목일지 몰라도 이건 공적 영역 아닙니까? 현직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영부인이고 그리고 지금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당대표 출신의 대구시장입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공적 영역 가치 속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는 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거지. 마치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국민 지킬 수 있겠나 이 얘기는 무슨 심파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고 우리 헌법에 헌법에 준수와 헌법에 선서했던 우리 국민의 생명과 목숨을 지키겠다. 우리의 국가와 국토를 보위한다. 이 얘기인데 이거는 당연한 그 대통령으로서 덕목인데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 무슨 수신제가 치고 평천할 이야기합니까? 저는 이런 식의 논리적 비약은 전혀 설득력도 없을 뿐더러 이게 과연 공적 가치에 부합하는 얘기입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말들이 윤 대통령의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남자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사적 영역에서는 이게 덕목일 수는 있어도 공적 가치는 전혀 부합하지 않아요. 저런 이야기들 하이에나 떼라 하는 하이에나 떼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이에나 떼가 여론입니까? 야당입니까? 검찰입니까? 이렇게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말도 저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물론 저 충정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직도 이 위법의 소지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뭐 특검을 수용한다들 아니면 수사를 의뢰한다들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표현을 절제했었어야죠. 마치 심파 영화를 찍듯 저런 표현들은 전혀 대통령에도 도움이 안 되고 여당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지금 이 인사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감정선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글에 담긴 내용의 측면들은 알겠다. 이해가 되지만 왜 저런 표현을 쓰면서 저렇게 입장을 내는가. 이걸 좀 비판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박찬원 교수님. 저는 내용도 이해가 안 가고요. 동의를 못 하겠고. 지금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 보면은요. 최근 들어서 일관되게 윤석열 대통령을 오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자, 내용에서 자기 여자도 보호 못하는 사람이 국민 지킬 수 있겠냐. 어떻게 보면은 대구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TK 민심의 어떤 인지상정에 보수 여론을 본인이 이제 주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TK 민심을 어느 정도 본인이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마치 내가 TK 민심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가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그 대한 어떤 동정 여론 이런 것들을 결국은 본인의 어떤 대권 과도에 활용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읽힐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 내용이 그러면은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자기 부인하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는 그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것이 공적인 자리에서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임 내정자로서 가족을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논외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조국 전 장관도 결국은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인지상정으로 이렇게 은근슬쩍 이렇게 몰아가는 것 자체의 내용도 맞지 않을 뿐더러 지금 대통령을 뺀 모두가기를 하는데 너무 속이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 소위 말하면 보수 지지층은 안고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건데
사실은 국민들의 대다수는 지금 이 모든 문제의 어떤 그 근원이 예.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 운영, 이번 검찰 인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이걸 빼놓고 비판하다 보니까 다 잘못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빼고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맥락이 맞지 않는 그런 이제 모두가기가 나오는 건데 본인이 뭐 대권 주자 가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예. 비판의 화살이 좀 일관됐으면 좋겠고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비판의 눈높이가 맞는 예. 그런 비판의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박상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입장을 냈는데 지금 하던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 수사 덮으라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하라는 거다. 또 본인의 입장을 냈어요. 하나 더 보죠. 자, 보시면요. 문재인 정부 때는 1개 부장검사를 중앙지검장 시켰다. 또 문재인 정부 때 인사까지 얘기하면서 그때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이승환 전 행정관.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 요즘에 일관되게 사안마다 옹호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본인이 이제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이잖아요. 득이 될까요? 약간 부담이 될까요? 한동훈 위원장은 아주 극심하게 비판하고 엄청나게 비판하죠. 네, 대통령은 예. 또 정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뭐 홍보수석처럼 상남자 네, 이런 표현까지 나왔어요. 홍보수석처럼 저렇게 하시고 홍보수석처럼요? 네네. 저 시점이 딱 그 두 분 만찬하시고 나서부터잖아요. 홍준표 시장님은 예. 정말로 참 투명하신 것 같아요. 투명하다고? 네, 투명하시고 딱 만나서 기분 좋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근데 저 투명함이 예.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한동훈 위원장이 띄워줬는데 가장 큰 역할을 또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데 단 하나 걱정되는 것은 예. 이제 젊은 분들도 홍준표 시장 하면은 그래 홍준표 시장이지 예. 당대표도 했지 했는데 어디 시장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구시장 행정가로서의 인식보다는 인플루언서의 인식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대구시정 살피는 일에 저렇게 홍보에 열을 올리는 거에 오히려 대구시를 좀 홍보하는 거에 힘써 주시면 더 좋겠다 예. 생각이 듭니다. 대구시장입니까? 홍보수석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한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으로 출소를 했거든요. 그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죠. 현재 대통령 친인척 가석방은 처음이라 셀프 가석방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 의견서 내셨는데 같은 입장이신가요? 이번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는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반성하시는 말씀은 없으실까요? 지금 가석방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가석방 심사를 좀 몇 차례 받았죠. 지금 뭐 징역 1년 선고됐고요. 지난해 10월 법정 구속. 7월까지 남았는데 형기가 한 2달여쯤 남았죠. 오늘 가석방 됐습니다. 몇 차례 이제 가석방 심사 받았는데 안 됐다가 최근에 이제 됐거든요. 여선호 전 행정관.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뭐 그 민주당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뭐 셀프 사면이다. 그리고 뭐 어버이날에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이제 뭐 가석방 허가를 냈거든요. 그거 보고 이제 어버이날 선물이다. 이렇게 좀 비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 형량의 이제 뭐 80% 예. 다 채웠거든요. 근데 일반인들도 그렇게 뭐 80% 이상 채우면은 그냥 뭐 출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제 막 뭐 아예 각 잡고 비판할 일은 아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약간 조금 타이밍이 별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대국민 기자회견 하기 하루 전날에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 정부가 이렇게 정부적으로 너무 감각이 떨어진다. 뭐 이런 비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순환 전 행정관은 어떻게 보셨어요? 또 저분이 그 기준이 된 거잖아요. 나이도 올해 77세이시고 예. 형기의 82%를 채웠고 그리고 2월부터 계속해서 그러니까 뭐 조건은 심사를 다 해왔고요. 가석방 심사 조건을 맞췄다는 그런데 거죠? 뭐 대통령의 장모다, 정치적 사건이다라고 해서 저거를 승인해주지 않으면은 오히려 대통령의 친인척이라 역차별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민주사회 정신에 어긋나고 그리고 그 심사위원회가 다 같이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법무 행정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뭐 정치적 해석을 크게 하는 거는 좀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가석방이 확정이 됐다랄 때는 약간 민주당에서 약간 반응이 나오는데 오늘은 뭐 정치권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네요, 사실은요. 뭐 그래서 이렇게 좀 영상으로만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거의 매일 사실은요. 별다른 활동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정치권에서는요. 아주 많은 분들이 매일 이 이름을 얘기합니다. 자, 그 주제 가보죠.